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중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와 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이 두 개를 붙인 중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일단 전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중간이라는 질문을 바로 하시면 오해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중으로부터 중과 관, 그 다음에 중간. 아니요, 그거 이전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것. 왜 유사성이 발견되는가? 선불교와 뭐 라마나 마하리시 누가 도대체 선불교하고 라마나 마하리시하고 또 누가 있죠? 뭐 쥐도도 있고 바바지도 있고 그쪽으로는 뭐 오쇼도 있고 뭐 기라성 같은 둘이 섞여서 그래요. 어떻게 하고 섞였다는 불교하고 힌두가 섞여서 그래요. 섞이는 게 불교 쪽에서는 중간 사상, 반야 중간에 공사상이 있고 이걸 섞은 사람이 쌍카라예요. 불이론 아드바이타 베단타 쌍카라가 범은 범이고 아는 아인 것을 섞어버려요. 이게 버마이르 사상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에서 사상적 융합이 생겨나요. 인도네에서.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불교는 힌두화가 되고 힌두화는 불교가 되고 상호 교환을 해버려요. 그래서 서로들 유사성이 발견돼요. 공통적으로. 근데 선불교와 중간 사상에 대한 유사성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반야부의 공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대승경이 아니에요. 특히 금강 반야 바람이 있다. 심경,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경우 그리고 선종의 소위 경전이 또 뭐 있지? 금강경이 남선종의 소위 경종, 북선종의 소위 경이 능가경 등 대승경은 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종의 특징인 교회별점, 분리문자, 의발전승 등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공사상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는 모든 대승불교권의 공통적인 현상이 돼요. 중간 사상이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왜 콩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어요. 즉 유사성에 집중하면 다 같은 콩이지만 어떻게라는 집에서는 한쪽은 불림문자의 전통, 한쪽은 논리적인 전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성과 차이성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말씀하신 콩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 중관, 이건 순전히 한역 전통권에서 꾸마라 지바가 만들어낸 번역 용어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애초에 중이라는 개념은 마디야마가로 가운데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 양견이 상견, 단견을 여인다는 게 있어요. 양견인 상견, 단견을 여이는 걸 중이라 그래요. 상견을 논파해서 없애서 중, 단견을 논파해서 없애서 중. 예를 들면 삶의 균형치를 맞추는 게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가운데 것, 중간 합파라고 하는 마디야 미카는 가운데 것을 추구하는 자 또는 이렇게 뜻이에요. 관자가 들어간 건 한역에서 중이라고 부르기 전에 사스트라를 옮긴 게 마디야마카 사스트라에서 중론이에요. 이게 중론이란 뜻이에요. 근데 중만 혼자 쓸 수 없어요. 그 파리크샤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각품 제목 앞에 붙어 있어요. 이걸 붙여놓은 게 중관이라고 한역에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뜻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마디야마카나 마디야미카 원래 그 뜻으로 돌아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가령 뭐 불교라고 굳이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론을 이야기할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실천을 통한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삶의 경험을 통한 어떻게 보면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뭔가 그러면 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게 가령 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이 수행을 중도 그러지 않습니까? 중도. 그때 이 중은
중론할 때 중하고 같은 중이겠죠. 한자로 보면 같죠. 뭐, 신선생님한테 이 대충해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자로 보면. 방금까지 하신 말씀이 정말 다 대충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여튼 대충 하더라도 한번 그러면 엄밀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도, 그러시잖아요. 초전법명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중도 가운데 중자고, 중론할 때도 가운데 중자지요. 예. 그러니까, 가령 부처님의 중도라는 것은 실천적인,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문제일 거 아닙니까? 어떤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일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질문을 다 하시면 답을 할 건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령 이제 이 중도라고 하는 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아나빠나 사띠경이 있고 또 이 마 사띠 빠따나 숫다라고 하는 대념척이경이라는 게 있어서 가령 어떤 경험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종의 이 단지 가령 뭔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어떤 경험 상태가 어떠한 경험 상태에 대한 이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중이란 것이 뭔가, 가령 그 말이 나오게 된 그런 이론적인 배경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수행자지, 어떤 교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냥 수행자이니까, 저는 그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떠한 경험에 대한 이름인가, 만약에 이 중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예. 부처님 말씀 중에 이론과 실천이라는 말이 있었던가요? 이론과 실천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단지 저는 초전법령경과 예. 가령 그 다음에 이제 무화경, 예. 제가 뭐 참고로 한 정도는 아나빠나 사띠경, 그리고 대념처경, 이 초기 경제는 그 정도. 예.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부처님 말씀 중에 이론과 실천 같은 말이 없어요. 예. 왜 이런 말이 우리에게 지금 유행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우리는 죄송합니다. 자, 초전법령에 보면은 예. 그런 말이 가령 보면은 이게 이 한글로 번역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따끔이라는 부분이 나오지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지 이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천적이라는 측면이라고 하는 이런 점이 말씀되어진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하셔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이론과 실천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비불교도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비인도적인 것이고. 제가 지금 이론과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제 얘기를 좀 계속해도 될까요? 예, 하여튼 저는 그것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 어떤 실천적인 경험 상태에 대한 중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 상태인가, 관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 상태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할 적에 계속 이렇게 인터셉트를 하면 제가 얘기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듣겠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는 이론과 실천이나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는가? 그것이 이분법적 사유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영향의 결과예요. 그럼 이걸 불교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교는 인도의 문화에 보면 업과 윤회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신구이 삼문을 업이 지나간 통로라고 봐요.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론과 실천이라는 분석 틀을 볼 것인지 신구이 삼문으로 출입하는 10개의 업에 대한 틀을 가지고 볼 것인지 어떤 쪽을 선택하실래요? 저는 틀을 가지고 보는 데서는 관심 없습니다. 자, 틀을 가지고 본다.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틀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경험적으로.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 경험의 반대 뭐가 있어요? 경험의 반대, 저는 경험의 반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가령 뭔가, 사실 아닌 경험을 사실이라는 착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식어 빼고 얘기하자 그랬죠. 네. 자, 경험의 반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는 첫 번째는 경험과 경험 아닌 것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경험과 이론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식의 구분법이 있지, 어떤 구분법 자체를 불명한 상태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에 경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적에 이렇게 명확한 지점을 찾아내야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요걸 제 관심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의 구분법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비불교적인 것을 빠져버려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의 삼문으로 취급하는 10가지 업에 대해서 생각의 틀을 다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지금까지 폐해왔던 것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존에 우리가 불교에 기이하기 이전의 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분법적인 사유, 말씀하신 이론과 실천, 경험과 비경험적인 것이든 혹은 이성적인 것이든 이런 분석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론과 실천을 빼놓으면은, 자, 이 얘기 다시 질문 밑에 갈게요. 예. 수행자라는 개념은 수행자와 아닌 것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예, 이론이면 수행자가 아닐 거고, 실천이면 수행자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산문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신구의 산문 중에 그릇됨이 있으면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이렇게 바꾸셔야지만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릇됨이 있으면 수행자가 아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신구의 산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경험과 경험 아닌 것, 경험과 이론적인 것으로 나눠졌을 때, 그러면 그것은 경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이 경험과 경험 아닌 것과 뭐 경험과 이론이라는 분석틀이 두 개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유의 이어지는 내용이라면 말씀하신 것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구분 속에 실천에 대한 강조점이나 수행자에 대한 강조점들을 신구의 산문에 놓고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신구의 산문에 업이 10가지가 출입한다 그러죠. 신구의 산문에 10가지 업이 출입한다 그러죠. 예, 업이 출현이라고 그러죠. 출입. 예. 예, 출입. 들고 난다. 예, 출입. 예. 그때 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어떤 짓고 업입니까? 내가 반다는 까르마예요. 내가 행한다. 내가 수행한다. 이게 다 업이에요. 이럴 때만이 수행과 수행 아닌가 구분이 깨져요. 예.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 사실 이 선생님 말씀이 저한테는 좀 생소한 얘기여서, 자, 우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산문이, 신구의 산문이 무엇을 말씀하신지가 분명치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신구의 산문이 불리무치 않더군요. 자, 그냥 이렇게 한번 봅시다. 들림. 우리는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경험. 보임. 또 경험이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예. 제가 경험이란 말이 불교적이랬어요, 불교적이 아니랬어요. 예, 아니, 저는 꼭 불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 단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불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 저는 불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스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저는 왜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중론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냐? 사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에 대한 관심이지, 불교란 종교를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불교라는 종교 얘기한 적 없고 제가 드린 건 분석 틀 중에 신구의 산문으로 출입하는 업 이것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면 근데 신구의 산문이 도대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구의 산문은 뭐죠? 입으로 짓고 아, 마음으로 짓고 글쎄, 행동으로 짓는 게 산문이잖아요. 신구의 산문 얘기를 모르신다는 얘기가 난 더 충격적이에요. 아니, 신구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네. 자, 입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다 그러셨죠? 네. 자, 짓는 것 이전에 우리는 뭔가. 짓는 게서 까르마예요, 그냥. 예, 예. 아니, 그게 업이야. 제가 이야기 드는 것은, 자, 그러면 들림이나 보임은 뭡니까? 이거는. 그건 다른 경계 얘기예요. 지금 두 개 섞고 있어. 예? 두 개를 섞고 있다고. 지금 까르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저는 까르마를 물어본 게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까르마를 물어본 게 아닌데, 지금 까르마를 말씀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까르마를 물어본 것은 아닌데, 자, 우리가 괴롭다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괴롭다 그러잖아요. 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기가 발견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내용들이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 논의를 진행하게 돼요. 아니, 선생님. 저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누구나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살면서 괴롭다 또는 괴로움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그러겠죠. 예. 단지 그래서 사람들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럴 거고, 뭔가 보이니까 욕심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럴 거고, 그래서 이걸 뭐니까 신구의 산문 이전에, 그럼 굳이 불교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육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육문이라는 말이. 육문은 뭐예요? 들리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걸 육문이라 그래요? 그게 육문이라고 하든 뭐 육식이라고 하든 육건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뭐 저는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단지 실제로 누구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의 모든 사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 우리는 이거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신선생님을 내가 오늘 신선생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만난다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제가 어디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나 직접 신선생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경험. 저는 특별한 용어 쓰는 거 없습니다. 왜? 저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공부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적에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어떤 체계적인 사유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은 혼재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냥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라. 저는 중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통 사람이 도대체 중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을 중관이라 이름할 수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경험이란 말 자체를 자기 정의를 가지고 한 경험이란 말은 자기 개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경험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림 스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참 재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다들 이런 걸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 언제는 사막에서 딱 서 있는데 내가 평평하게 있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 위해서 자기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옆에서 누워서 보면 서 있는 거라고. 당신이 그것 또한 하나의 견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이씨 서 있는데 뭘 누워있냐 그러시더라고. 종림 스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셨으면은 참 많은 것을 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배운 것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제가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도 경험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얘기를 끝내고 다음에 인터셉트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아까 가시기 전에 그럼 제가 경험에 대해서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 그럼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체계적인 것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를 제가 더 둘러보지 못하는 것이 혹시 내가 갖추고 있는 것 자체의 완고함 때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마 질문하는 것 중에 제가 아는 체계를 단답 형식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여튼 그거는 미리, 단답형이 아니니 미리 그럴 필요는 없겠죠. 대화 중에 단답형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선생님 입장에서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마 제 이야기 중에 경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특별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대화에도 지금 신스님 말씀이 들리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신스님 말씀을 난 들었어. 그래서 오늘 좋은 경험 했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경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또 오늘은 신선생님 분을 처음으로 만났어. 만나는 경험을 가졌어. 이런 경험을 쓰는 거죠. 제가 쓰는 기본적인 경험은 그 경험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경험은 들리는 경험 또는 듣는 경험, 보이는 경험 또는 보는 경험. 자, 이렇게 6가지를 통상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안다라고 하는 통상 6가지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이제 이 시선생님이 경험과 경험 아닌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실제로 경험된 거와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데 경험된다고 착각하는 것. 자, 저도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지금 개소리를 들었어 이러는 거죠. 그런데 개소리를 들은 걸까? 아니면 어떤 소리 들리는 경험인데 이게 개소리라고 하는 생각인가? 그러니까 아예 개소리를 들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소리 들림이라고 좀 이 말을 하나하나 따지면 그런데 저는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인 겁니다. 너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가진 학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자기 나름의 분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다 쳐낸다 할지라도 내용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들리는 경험과 이 그런 개소리를 들었다 하면은 개소리를 들었다. 개소리라고 하는 이것은 들은 것인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경험에서 알아진 것인가? 그러면은 이 개소리를 들었다라고 할 때 개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이게 개소리를 아예 들은 것인가? 아니면은 무슨 소린가? 하여튼 들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개소리라 하는 것은 귀로 들은 게 아니라 통상 우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개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들은 경험의 사실이 아닌 게 아닌가. 즉, 그런 경험에 대한 그런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경험이란 말이 어떤 말로 쓰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틀린 개념이군요. 자, 그런 거 한번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불교에서 노원 18개라 그러고 감각기관이 육군에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판단한 식이 있다 그래요. 예. 말씀대로 안이비설 신까지는 전오식에 의해서 의로 재가공이 된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의식이라 불러요. 예. 말씀하신 것은 전오식과 의식을 구분하지 않는 데서는 오류예요. 끝.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구분한 건데, 굳이 지금 신선생님이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귀의 경험은, 귀 들린다는 경험은 전오식의 경험일 거고, 그 다음에 개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들린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전오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식의 영역이다. 제가 지금 그것을 나눠서 말씀드린 건데, 경험이란 말로. 응? 근데 그거야말로. 전오식이 육식으로 어떻게 넘어오죠? 예, 어떻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냥 알아지는 경험이라는 거죠. 알아지는 경험이죠.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령 넘어간다는 말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응? 가령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넘어간다는 말은 이 경험에는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단지, 이 들림이라는 경험과 알아짐의 경험은 다른 경험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들림이라는 경험하고 알아짐이라는 경험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알아짐이라는 경험은 의식이라고 하는 경험일 거고 들림이라는 경험은 이식이라는 경험일 거고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착각을 하는데 의식의 경험을 이식으로 들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경험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예. 또 질문하세요. 다 됐습니다. 제가 경험이라는 말은 그런 말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신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오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육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경험이란 말 자체를 쓰셨죠? 예. 그럼 식이 경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아니, 식이 경험한다. 식이 주체인가요? 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식이 경험한다. 제가 참 이상한 말은
그러니까 안식 자체가 아는 것 자체인 걸 경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안식이 경험이 되는 것이고 아니, 이식이 경험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식이 경험된다. 이식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우리는 들립니다 또는 들리는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험이라는 단어를 전호식과 육식을 할 때 어디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이식이 경험이고 의식이 경험이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의식이 경험이고 이식이 경험이고 안식이 경험이다 하니까 다 경험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예. 안식이 경험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굳이 안식을 갖다가. 그런데 거기서 식만을 똑 떼가지고 하면 어쨌든 안식의 현상을 저는 경험이라 그럽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 드립니다. 그럼 어떤 것을, 의식에 의해 제공된 거다. 전 오식의 모든 것은 육식에 의해서 제공돼요. 재가공된다. 내가 지금 예. 손님들하고 그렇다고 봐요. 자, 재가공이란 말은 장난하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것을 재가공이라고 그럽니까? 육식에 대한 판단자는 감각기관이 없는 의예요. 의는 모든 것을 말하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요. 예. 이 법을 말하는 것을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석을 해서 불교의 육식은 의를 가지고 법을 대상으로 식이 생겨난다 해서 육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가령 재가공한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상이라 이름하는 그것이. 이때 상은 아니죠. 이땐 법이라 썼잖아요. 예. 자, 우리가, 오온이라고, 색수상 행식이라고, 오온이라고, 어떻게 보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에 따른 말이겠죠. 중생들이 전부 다,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내가 경험한다. 오늘 경험이란 말에 꽂히셨어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 저는 오로지 이 세상에 실제 이 삶과 연관 없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삶과 연관이 없는 것을 하고 있나요? 아니 그런데 자, 이 직접적으로 자, 우리는 뭔가 삶을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의 말이 들린다라고 하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는 좋고 싫고 그렇게 되잖아요. 보이면은 그렇게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경험이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좋고 싫음이 있어서 괴롭다, 행복하다, 뭐 이런 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어도 선생님처럼 모든 것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를 다 공부했다 그랬어요?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선생님은 뭔가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로서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 저는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데요. 아까 무슨 틀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셨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과 실천이라는 틀 자체가 이분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이분법을 극복하는 틀로서 신구이 산문으로 짓는 업에 대한 틀로 생각해야지만이 불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틀. 자, 뭐가 틀이든 바로 결국에는 그 틀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틀 같은 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가리키는 중관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틀 자체를 말씀하신 것에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사인명 유식은 이 틀에 대한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예, 잠시만요. 자, 바로 그 점을 제가 이제 신 스님을 한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과연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틀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나가르 주나가 가령 어떤 중론을 이야기한 게 뭔가 그렇게 가는 틀을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런 모든 틀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어떤 경험은 어떤 틀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경험을 100만 번 채우는 거예요. 제가 이해로 되는 것은 중간을 읽으면서 어떤 틀로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부 다 논파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틀로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틀로 규정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맨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험 상태. 바로 이런 경험 상태가 되도록 말씀하신 게 아니냐.
라는 게 제 이해입니다. 네, 완벽한 착각을 하고 계시고, 예. 어떤 점이 착각입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은 개념 정의로 된 말로 자기 세계를 설명을 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불교적이든 혹은 개인적인 경험적인 것이든, 근데 과연 그게 실체가 있는가를 논하는 게 중간 학이에요. 예. 네. 예. 예. 바로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를 철저히 논파하신 거죠. 자, 그 전에, 중론이 있기 전에 반야부의 공사상이 있었고, 반야부의 공사상이 있기 전에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게 선행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카데믹한 걸로 만들어버려요. 예. 이것을 부수기 위한 게 중간 학이에요.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좋습니다. 하고요. 하나 더 하자면, 예. 그래서 말씀하신 틀이나 체계가 얼마나 적확한지, 이것이 단단한 공구리에 지어진 칩이 논리를 통해서 논파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해적론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중론에 나오니 세간의 언설이 아닌 걸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기억이에요. 이런 비논리적인 방법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정의를 해버려요. 예. 자,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남는 게 뭐냐? 예, 뭐죠? 남는 게? 가장 철저하게 법을 분석했던 것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아닌 것에 논할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자, 논할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해요? 자, 가만히 있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합니까? 자, 가만히 있는 것도 경험이에요? 예. 사실 사람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 그래,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예. 가만히 있는 게 경험이에요, 경험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다는 것은 경험이 아니겠지요. 그때도 뭔가 들림이 있고 보임이 있고 그렇겠지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겠습니까? 자,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부른 건 그런 것은 경험이죠. 자,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 느껴지는 경험.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경험은 뭐 알아지겠죠. 알아지니까 그런 말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알아지지 않으면 뭐 없을 테니까. 개인이 만든 언어에 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으면 그게 계속 도돌이표를 돌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개인이 만드느라고 그러는데 식이란 말이 안다는 말 아닌가요? 어떻게 알죠? 뭐 어떻게 알든 간에 떠나가지고 하여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식이라는 한자가 안다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경험이라는 것은 다시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이라 이름한다고. 라고 하는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서 이 논쟁 자체 밖에, 논의 자체 밖의 것을 다 쳐내버리면 자기 말만 남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왜 얘기해야 자, 되죠? 그걸 쳐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보세요. 지금 신선생님하고 저하고도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닌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만나 있기 때문에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만났다는 것은 뭘 만났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만났다는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경험을 만났다라고 그러지. 또는, 보인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으니까 만났다는 말이 있지. 만남이 있으니까 보인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좀 전도된 거 아닌가요? 뒤바뀐 거 아닌가요? 라고 반대로 하는 건 또 그건 반대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 경험이란 말 자체에다가 기승전 경험을 다 붙이면 다 말이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자, 경험이 다시 하나 어떤 더 것인가를 얘기할게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승전 경험이 아니다고 또 다 말이 돼요. 만약에 말씀하신 게 경험이 실체가 없다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예. 자, 저는 경험을 실체시한 말은 아닙니다. 도대체 들리는 경험에 뭘 실체시할 겁니까? 라고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전에 시킴에 있을 때인데 제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막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상태가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을 하는데 내 건 약발이 안 받고 내가 볼 땐 전혀 말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말이 돼.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경험이란 말에 실체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그 말을 쓴다 그러면 서로들의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제 빼놓고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서 어떤 것에 상승되는 효과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상승이라는 말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어떤 경험, 이런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잘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제 경험상으로는 교수들이나 소위 말한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하면은 오히려 잘 이해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제가 제 경험으로는 인생이 배운 사람이 인생이 교수였는데 지금 나보고 이해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랩으로 까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저기 가령 제가 다른 경험에서 거기는 이제 교수, 박사, 교수, 박사. 너는 내 말을 이해 못해 이렇게 까고 있잖아 지금.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야기하고 나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방끈이 짧은, 소위 말해서 뭐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보살들은 야,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쏙쏙 잘 들어와서 너무 고맙다. 빨리 가서 학력 세탁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예. 자,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경험은 뭐 심오한 어떤 용어가 아니, 단지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은 뭐 봤다고 하든 들었다고 하든 알았다고 하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라고 하든 바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예.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어떤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어떤 개념을 가진 용어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을 표현하는 말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신선생님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도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관이라는 말이 다 앞에 붙어 있는데 이 관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역에 온다니까요. 예, 아니 제가 사실 지난달에도 어떤 스님을 뵀는데 바로 그 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깊이 관찰한다, 깊이 사유한다.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쓰시더라고요. 나는 형용사를 아무리 붙여본들. 그런데 지금까지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형용사를 안 붙인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시라고. 예. 제가 형용사를 안 붙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시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그 설명은 형용사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제가 없다고 했으니 예시를 들려고 하는데 질문을. 아니, 제가 왜냐면 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은, 뭐뭐서라고 하는 어떤 틀로서 라고 하는, 이게 뭐뭐서라고 하는 틀. 앞에 이게 무슨 형용사 아닙니까? 그게 형용사의 수식어예요? 예, 수식어 돼도 형용사도 수식어 중에 일부 아닌가요? 형용사 수식어 중에 일부인데, 그게 어찌 수식어가 형용사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항상 붙였다고 그러세요? 왜? 그러면 제가 말한 형용사는 어떤 형용사를 얘기하지? 강조를 위해서 순수한, 또는 뭐라 그러셨죠, 앞에? 무슨 경험이라고 그러셨어요? 맹경. 자, 맹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대로 이 경험을 규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생각 이전의 말씀을. 저는 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이전이라는 경험은 없으니까. 저는. 지금 권사님, 제가 듣기에는 권사님이 만약에 개가 소리를 들었다. 내가 개를 모를 경우에는 그냥 소리를 들었을 뿐이지 그게 개 소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이제 의식이라는 거기에 개가 들어가 있고 개를 아니까 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일을 개 소리로 그러냐 진짜. 아까 개 소리를 말씀하셨으니까. 맞아. 예,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걸로 하니까. 아유, 촉 좋다. 그래서 아까 인간이 예리하다. 그냥 개소리 이전에 그냥 듣는 소리가 나한테 들린 경험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선생님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럼 어떤 그래요. 차원이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계속 이게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셔, 지금. 아니, 이런 섭한 얘기. 그러니까 아니, 보살님이 네. 관찰자의 눈으로 보니까 비어서 보니까 그렇죠. 다 그래서 보이는 이게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왜냐면 하시는지 듣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듣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냐면 바위와 물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잡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돌아버린다. 그러지. 뭐 근데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그 중간학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중간이라는 사상이 뭐 계속 논파를 하신다 하잖아요. 어떤 거에 대한 논파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바나나 껍질이나 무슨 양파나 계속 헤쳐봐야 결국은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중간학인 거고 선생님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말 표현이 좀 다른 거고 지금.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시고 한국말로 하시고 지금 그래서 아니 그러면 보살님의 지금 그 얘기는 뭐요? 정체가 자, 내 말안 시키는 사람이 제일 좋아. 저는 신선생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근데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경험 100만 번 채우고 갈러 왔잖아. 맞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바로, 제가 쓰는 용어가 물론 있죠. 선생님 들어보시면 용어가 있죠. 용어가 있긴 한데. 경험밖에.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용어라는 것이 전부 다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용어인데 이걸 갖다가 좀 신선생님의 그 중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도대체 중이라는 것을 어떤 경험 상태를 중이라고 표현한 건가? 어떤 경험 상태를 관이라고 표현한 건가? 관은 일단은 오역이고 빼요 그냥. 아니 그런데 문제는 관이라는 것이 오역이라 할지언정 가령 거기서에 대해서 그럼 중국에서 한역할 때 관이란 말을 쓰게 된 뭔가의 어떤 각훈 앞에 빠리크샤가 붙어 있는 걸 텍스트 제목으로 할 때 중관이라고 불러서 드는 거예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용어를 한번 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한자에 지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바산하고 한자 자체 종자가 달라요. 산스크리트 종자가 다른 말이라고. 예. 그 가령 선불교에서는 또 이 사마타 이빠사나 외에 그 지관이라는 말을 또 쓰죠. 정의 쌍수 뭐 지관 겸수할 때 지관이라고 하는 거죠. 사마타 이빠사나를 한약하면 지관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 가령 육조 해능스님의 그러니까 중관의 관은 파리크샬의 종자가 다른 언어를 관 몇 품, 관 사제품 할 때 관자를 중에 관을 붙여서 그냥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왜 전부 다 번역을 하는 거 보면은 관을 마치 관찰한다, 관찰하는 그 분석하거나 관찰한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러면 그렇게 번역을 하죠? 부주의하니까 그러죠. 예? 그럼 어떻게 가령 예를 들어서 신선생님이 번역한다면 그걸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한글로? 나도 관찰하고 적은 것 같은데? 응? 예. 그때 그러면 그렇게 적었을 때 그 관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부주의하니까 그냥 쓰는 거라고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읽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많아. 내가 친절하지가 않아. 아니 그래서 저는 한번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관자가 나오면은 위파사나 관자를 할 적에는 자세히 살펴보다는 위파사나가 맞고 중간에 관자는 파리크샬에서 각 품의 앞에 있는 걸 그냥 갖고 왔다. 이래서 중관이라 그냥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서 결이 다르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장에 보면 관인연품이죠. 네. 관인연품이면 그 관을 그냥 가지고 와서 썼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왜 관자를 붙여서 이 한역을 했죠? 그러니까 파리크샤라는 뜻이 각 텍스트마다 다 붙여 있어요. 파리크샤.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관찰하다, 분별하다, 분석하다는. 그렇죠. 네. 자,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관찰하다, 분석하다, 분별하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문의 관자를 볼 것인지, 그 어원을 가지고서 옮겨진 걸 따로 볼 것인지 차이인데, 그 중간에 같은 경우에 관찰은,
여기 텍스트에 나온 내용들 자체 제목에 붙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라고. 그거 다, 그 중간의 뜻으로 이해할 적에, 우리가 중간 사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디아 마카의 뜻을 이해할 적에, 마디아 마카, 마디아 미카만 다 써요. 한문에서만 중관이라고만 불러. 한문에서만. 예. 그러면. 그냥 마디아 마카, 마디아 미카 뜻이 뭔지, 중이 무슨 뜻인지. 아, 알아야지. 마디아 뒤에 마카가? 마디아 마카가 중. 마카가 중입니까? 네, 마디아 미카가 중간 학파의 사람, 중간 학자 이런 뜻이에요. 마디아 미카는 중간 학자고, 네. 마디아 마카가 마카는? 그냥 중이에요. 가운데 것이라는 뜻이야. 아, 마디아 마카가 다. 네. 그래서 다 마디아 마카로 써요. 그냥 한영만 중간 그렇게 불러요. 아, 마카라는 말을 어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마디아 마카나라니까. 마카나. 마디아 마카 한 단어라고. 하나 한다라고 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중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관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냥 지나가요. 아니, 사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 집요하게 말씀드리느냐. 읽어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찰한다, 사유한다라고 하잖아요. 분석한다가 정확한 뭐 분석한다. 분석이라고 적어야겠다 앞으로.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러면 분석은 다시 그럼 중론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분석이라는 게 뭐죠? 애초에 논의됐던 주제들 자체를 뜯어보니 실체가 없다는 것까지 밀고 나가보는 거예요. 자, 누가 뜯어보죠? 용수보살이요? 용수보살, 그럼 그걸 쓰고 다른 사람은 이제 신스님이 뜯어보겠지요? 네, 그 앞에 뜯어놓은 거나 보면 됐지 뭘 내가 뜯어. 아니, 그러면 좋았습니다. 그럼 뜯어놓은 걸 본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보는 것은 어떤 놈이 봅니까? 자, 지금 얘기를 하시는 주제를 제가 대충 같이 감을 잡는데. 좋습니다. 감을 잡히시면 좋습니다. 그것 또한 실체가 없다는 데까지 밀고 나가는 게 우리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그 말이, 네. 자, 다른 이제 그걸 읽는 사람이, 뭐, 신선생님이고. 빨랑 경험 얘기해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니, 분석한다라고 하든, 또는 관찰한다라고 하든, 사유한다라고 했을 때, 읽는 사람은 많은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보세요. 아까 관찰하는 거, 분석한다고 해야 되는데, 분석한다는 거나 관찰한다는 거랑 뭐가 다르죠? 라는 질문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 드렸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 실체가 없습니다. 나는 그 빼고 내가 뭐라고 예를 든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나 까먹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잡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조건이었고 지금 이게 연기다. 뭐 내가 그런 얘기도 있었나? 아니 내 세계 내 세계 그거.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조건으로서 연기지 더 이상 더 이하든 없는 세계. 예, 제가 그 전에 내서 정념에 대한 얘기한 거 기억나요? 좋습니다. 그 기억 안 나고 지금 하시면 되니까 또. 그럼 도대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정념이라고 그럽니까, 그럼? 제가 오시기 전에 정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예. 번역 용어 자체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요즘 알아차린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인드풀니스 앤 어웨어니스가 한문으로 한 심사예요. 그리고 그걸 요즘 그걸 뭐라 그러죠? 마음 챙김 알아차림 또는 알아챙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빨리어 그 영문을 통해서 우리의 명상 수행 이쪽에서는 알아차림이란 말이 너도나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뜯어보면 그냥 스모리띠라 그래요. 기억하다. 기억을 뜻하는 억념, 리멤버런스가 원래 뜻인데요. 그 리멤버런스의 뜻이 그럼 뭘 기억하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따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는 길을 따라 살겠다는 자신이 대한 서원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자, 그럼 정념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어요? 상형, 무념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걸 내가 이 기억 자체에 따라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한역에서는 정지라 그래요.
예. 정령과 정지는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하는 건데. 예. 근데 이게 번역령으로 우리말로 쓰다 보고 알아차린 마음 챙김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애초에 가지고 있던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처럼 빠진 채 자기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는 게 알아차린 마음 챙김이란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적에 번역 용어, 즉 말이 한번 바뀌면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낸 다양한 뜻들 자체에 대해 항상 우려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그 질문하셨던 중관에서 관이 뜻하는 바에 격가지를 치기 전에 비파사나의 관과 파리크샤의 관 자체 중에 파리크샤의 관은 중론의 각품에 나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한문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개념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정의 매우 드라이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히 역경사회인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경험을 꺼낼 때마다 다양한 용례를 자기 필요할 때 써버리면 뜻이 많이 쓰니만큼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멀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용어를 가지고 글을 쓰거나 뭔가를 번역하는 게 아니니까, 라고 얘기해도 저는 제 입장만 얘기하면 돼요. 예. 잠깐만요. 이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죽음이라서. 근데 두 분 왜 왔어, 오늘? 근데. 아, 누구세요? 근데 우리 딸. 아,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연기.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 따로 오신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아시는 분이에요? 홀로. 자존자예요, 자존자. 그래서 그 자존자 자체가 연기야. 아, 또 갖다 붙이면 다. 이거 세상적 언어예요, 그냥. 좀 알아들으라고. 여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갈 길도 멀고. 또 금산까지 가셔야 돼. 아, 금산역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아니,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나? 금산하고 세종하고 가까워요? 가깝죠. 얼마나 걸려요, 세종까지는? 한 시간이 안 에이? 걸린다고. 1시간씩이나 걸린다고요? 한 시간이 안 걸린다고. 목적 달성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을 좀. 목적 달성은 100만 번 경험 채우는 건데, 뭔. 100만 번 경험? 하여튼 사전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아까 무슨 말씀 하시다가. 내 생존을 걱정하신 분 전화 와서 다 까먹었어. 내가 이 양반 전화 보면 쫄아가지고, 보내준다. 예, 우리가, 수식어냐, 형용사냐, 이것만 빼고,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갈 길이 머니까는. 아시겠죠? 예, 갈 길이 머니까는 이제 결론 내립시다. 예. 경험이란 말에 자성이 없다 그러면, 경험이란 말 자체를 방편교설로 써서, 아픈 사람 많이 토하게 사세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관이 그러시다니까, 네. 관에 대해서는 그럼 중은 뜻은 이래요. 그릇 때문에 고치는 게 중이래요. 자, 그릇 때문에 고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상견이라고 있으면 항상 하다는 생각이 있고, 단견이라면 항상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견, 단견, 양견을 논파하는 것이 중의 뜻이에요. 그걸 논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파하면 이론 자체가 그치는 그 지점에 삶의 직접성이 드러나요. 예. 자, 그거 바로 삶의 직접성이라고 하는 그 점. 네. 자, 삶의 직접성이라고 하는 그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자, 근데 안타깝다,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자, 말이 안 돼. 그냥 직접성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나가르주나의 그 중론의,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낙치라는 것은 바로, 말이 필요가 없는, 자, 상론이니 상견이니 단견이니, 그런 것이 다 모든 실체와 모든 개념관념이 다 타파되고 나면은 바로 그런 경험이 되어진다 이거겠죠, 결국? 아니요. 그럼 뭐죠? 부처님 뜻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라는 게 뜻대로 산다? 어떻게 살아야 뜻대로 산다? 제 책대로 살면 돼요. 응? 아까 그걸 하다가 사람들이 정념이라고 하는 걸, 네. 정념이라는 걸 알아차림이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 선생님은 부처님의 조금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예. 그래서 그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념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정리의 반대말은 사념이라고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육조 해능 스님 혹시 그거 한번 보셨나요, 육조당요? 그게 뭐 아, 갑자기 자존심 상해, 진짜. 보셨나 물어보고. 아니, 혹시 제가 그냥 또 만약 뭐 넘겨죽을까 봐서 그래요. 거기서 말한 이 무념이라는 말하고 그러면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중론제 27품이 관사견품이에요. 예. 파리크샤라고 나오는 건 관이고, 사견제 사자가 빠진 드르스테가 그냥 견이에요. 예. 사자가 없어요, 원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정법에 기이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 기존에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사자이기 때문에 굳이 사자를 안 붙여요. 예. 그에 반대되는 것이 아리아를 붙여요. 우리가 팔정도 할 때 아리아가 성스러운 혹은 올바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아는 수식어를 붙이면은 나머지 것은 안 붙이는 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 자체는 굳이 사자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제가 오늘 찾아뵌 것은 도대체 이게 중론이라는 이것을 읽는 이유가 뭔가? 가령 중론이라는 것을 가령 예를 굳이 이야기하면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중간학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중론, 중간학을 배운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 그걸 배우는 이유가 뭔가? 라는 겁니다. 예, 중간학을 배운 이유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배웠는데 이게 알면 할수록 이론 체계만 헷갈리고 더 괴롭기만 한 게야.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서 내가 배웠던 이런 이론들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인 것을 논리적으로 배우는 과정이에요. 실체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배우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배운 것들 자체가 삶을 위한 것이지 지식 혹은 배움 그 자체를 아니란 것 때까지 밀고 나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밀고 나간다. 삶에 도움이 된다. 삶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 배운 걸 잊지 않고 삶의 적용 또는 삶의 어떤 뭐 제가 쓰는 경험을 해석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삶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자, 내가 여기 전화기에다 뭐라고 적어놨냐 그러면 금산 사는 수행자라는 분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그 아까서 오셔가지고 우보가 본명이에요, 호예요? 뭐 본명이고 호고 그런 관계없이 그냥 우보라고 그냥 불러라 그냥 그런 이름으로 그냥 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보란 뜻이? 또우자에 그런 못자에 그러니까 왜 우리 백척간두 우진일보나 백척간두 우진일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따 치고. 네. 거기서 우자와 보자를 떼서 그냥 나 이런 거예요. 새 그림인 줄 알았지. 그래서 이름 잘 지었구나 싶었더만. 속으로 많이 소가 아니라 또우자에 또우자. 또 걷는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우보란 뜻은 그러면? 자, 백척간두 장대 끝이지 않습니까? 백척간두는. 그래서 한 걸음 내딛는 그 한 걸음을 우라 그럽니다. 한 걸음 뒤에 보자하고 합하면 또 한 걸음이. 그래서 한 걸음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우보예요. 백척간두에 떨어지면 죽는 건 뭐?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낮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뭐 그거는 하여튼 커서 딴 날아가는 거구나. 백척간두처럼 날아가는구나. 자, 이러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먼 길을 다녀가시면서 경험에 대한 융단 폭격을 부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는 다른 산을 오르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이기기 위한 같은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저마다 조건과 처지가 다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히 아비달마 구사론처럼
체계적인 불교 교학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끝이 이론이 끝나는 그 지점을 부르켜주는 게 중관 사상이고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의 마지막에 있는 이론이 끝나는 그 지점에 있는 삶의 직접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체계적인 것, 불교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얘기 드린 것은 이것 밖에 있는 다른 산 얘기가 아니고 같은 산의 한 정확한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 산 정상에서 올라보면 다들 내려보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지만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 자체를 체계적으로 따져본 게 중론이라는 텍스트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걸로서 저는 다, 이 신선생님께 여쭤볼 수 있는 다 끝났습니다. 그 말씀은 끝났는데. 갈 때 되니까 다 끝났다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 근데 굳이 혹시 말씀을 더 해주신다면은, 네. 아까도 똑같은 걸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만은, 삶의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중간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의 직접성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삶의 직접성이라는 것을 좀, 그냥 어떤 그런.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예, 좀, 그걸 갖다 좀, 누구나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일상적인 말로 한 말씀해 주시면. 다른 사람은 다 안 알아들을 거는, 우리 백척감도에서 플라잉 하실 분한테는 이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론과 실천과 같은 이분법적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의 원래 말씀과 이외 불교의 체계가 안 잡혀요. 제가 맨날. 제가 아직 얘기 안 끝났거든요. 좋습니다. 갑자기 호랭이 또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불교적으로 생각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괴로움을 여의려 그러면 부처님이 생각했던 방식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까르마라고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내가 행위라는 비롯된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을 매 순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이론이 끝나는 그 지점이에요. 텍스트에 나와 있는 신구이, 신은 세 가지, 살생, 도둑질, 부적절한 성교, 네 가지 말이 뭔 말이야? 첫 번째, 수다. 두 번째, 다 까먹었구나. 다 까먹었어. 이간질, 거짓말. 이간질이 제일 마지막, 네, 거짓말. 거짓말, 하여튼, 네, 그때가 이제. 쓰잘데기 없는 말까지 다 해서 네 가지인데, 말이 네 가지가 제일 많아요. 뜻이 있어요. 뜻은 뭐냐 하면은, 뜻이 탐진치 삼독이 뜻이에요.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 이것이 이론이 끝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말로 된 것처럼 밖으로 드러난 것이 생각하지만 생각 그 자체가 업을 진다는 생각하면은 또 조심하게 돼요. 이게 예시예요. 땡. 저도 땡 해도 됩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근데 왜 그게 그 이론을 거치지 않고, 중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끝지점으로 못 가나요? 자, 중론에서 다루는 텍스트가 가장 정밀한 아비달마 구사론이에요. 가장 정밀한. 가장 정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정밀하지 않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론의 이품의 텍스트의 주제가, 이품 텍스트 주제가 뭐야? 그런 거 못 외워요.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잖아, 자, 그러면 가는 자는 가지 않는다. 6개 개성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다 까먹었지? 네. 그래서 계속 내가 먹고 산다니까. 듣고도 계속 까먹으니까.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있다는 생각 자체를 어떻게 버릴 것이냐. 우리는 다 알아요.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걸. 행위도 자성이 없고 행위도 자성이 없다. 근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기 설명을 해내죠. 그래서 결과물 자체, 이건 뭐 달랄라마 전자님 부분도 항상 강조하지만 지혜가 없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틈이 생겨요.
저 부실한 건축물은 어떤 식으로도 쓰러진다는 것 같은 비유예요. 그래서 가장 체계적인 것을 가장 논리적으로 논파하는 게 보리도 찾아내는 끝자락에 중간 사상이 찾아내는 이유예요.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론을 거치지 않고 신구의 사업을 본다는 게 제대로 된 수행이 될 수 없다. 아니요. 모든 이론 자체가 네. 자기 나름의 세계를 해석하는 특징은 다 똑같아요. 네. 반야 중간만 반대가 돼요. 이론이 끝나는 지점에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시 한번 해체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교 교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구축적인 것과 비구축적인 것. 네. 그래서 공사상은 마지막 활용 정전인 거예요.